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5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S&P 500은 다시 한번 좀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였고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ASML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6%, 영업이익은 12.7% 정도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9% 정도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어제 미국장에도 좀 좋은 영향을 주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에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약 33조, 주당 순이익은 0.71달러로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 부분이 8.2%로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반토막 수준이다라는 좀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에게 또 오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0.42% 약보합 순이고요. 2,4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하락 면치 못하고 있고요. 1% 정도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낙폭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2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 좀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반도체 장비주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HBM을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을 했습니다. D램을 쌓아서 데이터 용량이나 처리 속도를 높인 반도체이기 때문에 AI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HBM과 관련한 R&D 비용을 세액 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장비에 있어서 수급 다변화에 나서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기 위해서 국산화를 좀 추진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내장에서도 반도체 장비 관련주 오로스테크나 엑시콘, 네오셈 등도 함께 좀 시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전략 자체를 조금 바꿨습니다. 지독한 차별화 장세. 원래는 한 2,500을 당연히 돌파가 됐어야 될 지금 시장에서 돌파를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2,550, 2,600 가야 될 시장인데, 자, 일단 해외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일단 실적 발표 이번 주 다 있다 그랬죠. 일단 ASML, 넷플릭스 이슈도 있었지만 일단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이제 다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ASML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는 거는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AMD 실적들도 좋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31일 날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2월 초에서는 애플 실적 발표도 있는데, 그것들이 다 좋게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안 간 게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건데, 자, 일단 해외 시장을 먼저 보면서, 자, 해외 시장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역사적인 신고점이에요. 그냥 올해의 신고점, 작년의 신고점이 아니고 여태까지 모든 역사적인 신고점을 갖고 있는 다우존스와 S&P 500,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 이쪽은 역사적인 신고점이고 나스닥도 계속 고가를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좀만 더 올라가면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는데, 자, 어제 유럽 시장. 어제 유럽이 강하게 지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얘네들도 여기 고점 돌파하면 또 역사적인 신고점이에요. 일본 시장도 역사적인 신고점에 있는 나라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좀 미적미적해가지고 많이 빠졌다는 이제 중국은 또 다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어제 반등이
지금 나서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중국 시장도 반등 나올 거고 그럼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꼴등 증시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을 얘기하면서 장이 나쁜 거는 아닌데 일부만 갑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거나 그러면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제주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HPSP라든지 어보반도체라든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하락장에서는. 근데 간단 말이죠,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강한 애들은 가요. 그걸 이제 차별화 장세라 그러는데 지금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일부러 세력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올리질 않고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면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질 않고 밑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또 급락도 안 나와요.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금 이게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환매는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좀 지치고 나서 에이 나 들어와서 주식 안 해.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순환매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던지고 나면 나중에서 한 달, 두 달 뒤에 보면 아유 괜히 던졌네 이런 상황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뒤 나올지 두 달 뒤 나올지 그거는 이제 세력들이 마음을 고쳐잡고 순환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세력들이 마음을 고쳐잡았다라는 시그널을 2,550을 돌파했을 때 해서 아 이제 세력들이 그래도 순환매를 조금 일으키겠구나. 그거는 2,550이 돌파가 되는데 지금도 돌파가 안 되고 내일도 돌파가 안 될 거고 계속 돌파가 안 돼요 지금. 그러면은 작전은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강한 섹터에서 그러니까 지금 IT가 강하잖아요. 강한 섹터에서 돌파를 앞둔. 왜냐면 지금 죄다 움직이는 게 자 제주반도체 또 움직이죠. 가는 것만 계속 갑니다. 이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지금 745%나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2주 전만 하더라도 400% 수익 났다고 자랑했던 종목인데 지금 2주 지나니까 지금 745%나 올라가고 거봐요. 금방금방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움직이는 것들이 다 이런 애들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 바닥이 아닙니다. 떠 있죠. 그리고 어제 공개 방송에서 SF 반도체 이게 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짜 또 가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서 순환매를 노렸다가는 지금 말라 죽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쯤 나와야 돼요. 저도 한 이쯤 되면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고 유럽 시장 계속 올라가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가겠지 했는데 안 가는 걸 어떡합니까? 세력들이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지금. 이쯤 되면 당연히 여태까지 주시장에서 일본 시장도 저렇게 강세를 떠 있고 미국 시장도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 나오면 뭐 지금 우리가 무슨 뭐 2,700 가자 그랬어요. 뭐 3,000 가자 그랬어요. 2,500 돌파하기를 뭐 어렵다고. 근데 그걸 일부러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시장은 차별화 장세로 당분간은 계속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장은 나쁘지도 않아. 왜? 종목은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SF 반도체 같은 애들이 이게 계속 가게 생겼어요. 이런 애들이 계속 가고 그다음에 어제도 공개 방송에 얘기했던 LB 세미콘 이것도 계속 갈 거다. 이게 작년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자주 추천해가지고 줬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는 잘 안 갔죠 반도체가. 작년 8월달, 9월달, 10월달 잘 안 갔어요. 오히려 9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시장이 빠지면서 반도체주들이 더 빠지고 뭐 걔만 빠진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년 9월달 여기죠 여기 요 구간 9월 21일서부터 FOMC 나오기 11월 2일 전까지 여기서 와장창 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전 종목이 다 빠져왔는데 어쨌든 그때 7월달, 8월달 줬던 IT주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고생을 했다가 지금 시장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는데 지금 LB세미콘도 전고점 돌파하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순환매가 나올 텐데 지금은 순환매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진짜 아주 그러니까 정말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고 정말 힘이 드는 순환매를 노렸다는 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도 빠지지는 않는데 올라가질 않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가는 종목들은 전고점 돌파하면서 SF 반도체 같은 애들 SFA 반도체 같은 애들 그리고 HPSP, SFA 반도체 이렇게 생긴 애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개인들이 딱 봐서는 야 저거는 너무 비싸서 저거 급락하면 어떡하지? 못 사겠는데. 근데 이런 게 자꾸 가요.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그리고 HP, SP 이게 다 반도체 장비주들거든요. 많이 떴어요. 많이 올라갔는데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주성인지도 그렇고 등등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시장이라서 지금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IT에 대한 대마불사 흔들릴 것 같지만 계속 올라가는 지금 IT 부품주. 그리고 가는 애들만 가고 이것도 또 안 가는 애들은 또 안 갑니다. 그래서 가는 애들만 가고 있는 또 이런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드실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급락은 안 나올 거다. 요 구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세력들이 그러니까 2,550까지 땡기면 그때는 순환매가 나옵니다. 근데 2,550까지 땡길 그 시점이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그게 지금 세력들의 생각이 지금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쯤엔 갔어야 될 시장인데 안 가니까 저는 계속 차별화 장세 속에서 어쨌든 가는 것만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과 좀 차별화 장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좀 2,550선까지 올라오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니까요. 이 시점이 언제일지 계속해서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짚고 갈 텐데요. 매출 11조 3,055억 원, 영업이익은 3,460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2022년 4분기부터 이어져 왔던 영업 적자에서 벗어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DDR5 그리고 HBM 쪽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4배,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라고 컨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개별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방송 시간 내에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PSK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일단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0.69% 강보합순에 머물고 있고요. 21,8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공략 세워보면 좋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SF 반도체처럼 그동안 안 갔다가 이제 물 만나서 이제 강하게 움직이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애들이 계속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LB세미콘도 작년에서 자주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SF 반도체도 자주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제 고점 돌파하고 이제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LB세미콘도 가지고 있으면 전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갈 거다 했는데 오늘 고점 돌파 강하게 갔습니다. 자, 일단 IT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실적들은 계속 좋아질 거라 그랬죠. 지금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는 뜻인데 점점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점점 좋아질 거고 그거에 비해서 반도체주들은 한 2년 동안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갔던 애들이 올라간 애들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미 많이 간 애들이 계속 가잖아요. 이오테크닉스도 바닥에서 지금 신고가를 이미 가 있는데 또 가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주성엔지니어도 바닥에서 많이 갔습니다. 작년 3월달 그때 바닥에 있었을 때 사놨으면은 200% 넘게 올라왔는데 지금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애들은 계속 간다 그러면 그럼 PSK도 쫓아갈 겁니다. 일단 시스템 반도체 장비 쪽인데 3D 랜드 플래시 관련주 쪽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제 순환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서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거고 지금 또 시장이 또 차별화 장세인데 PSK도 바닥에 있질 않아요. 바닥에서 어느 정도 뜬 종목입니다. 개인들이 안 건드려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바닥에서 뜬 종목은 안 삽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사요.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지도 않는데 바닥에 있는 거 꼼짝도 안 하는데 떠 있는 거 어떻게 사? 이러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이 더 잘 가잖아요. 그래서 PSK가
일단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열심히 날아다니니까 순환매로 그 다음에 이제 정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종목으로 보여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런 이제 정고점 돌파하는 애들, 그 다음에 SF 반도체처럼, LB 세미콘처럼 이런 애들, 특히 IT 섹터에서 그런 애들이 보이면 요즘에는 그게 강하다. 그렇게 예상을 했더니 LB 세미콘이 이렇게 강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PS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반도체 장비주가 될 거고, 이렇게 계속 순번이 돌겠죠. 그래서 오늘은 PSK를 가지고 나왔고요. 아쉽게도 개인 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닥주, 순환매에 나오는 종목들은 당분간은 그런 떠 있는 종목들에 밀려가지고 안 움직일 생각인가 봅니다. 세력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강한 종목을 먼저 공략하는 게 빠른 수익이 나오겠다. 그래서 PSK 이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PSK인데요. 매수가 잠시 후에 함께 좀 확인해 볼 거고요. 먼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1.4% 정도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이후보다 3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반도체 수출 회복 덕분에 분기별 성장을 좀 보자면 4분기에는 0.6%를 달성했다라는 점 챙겨드리고요. 표적 종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매수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월 15일과 16일 솔트룩스 각각 31,500원 그리고 3만 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첫날 기준으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고요. 둘째 날 기준으로는 7%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17일 대성산업은 3,77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1월 18일 퍼스텍은 3,400원 접근해 보려고 했지만 매수가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화일약품은 2,04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솔트룩스 31,000원에 다시 한번 접근해 봤고요. 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23일 GSE 그리고 1월 24일도 동일하게 GSE였는데요. 각각 4,100원과 3,800원에 접근해 봤고요. 첫날 기준으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 기준으로는 1.32%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96.9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전일장에서 좀 주목해봤던 GSE, 오늘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다시 변경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오늘장 표적 종목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E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도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지수가 차별화 장세가 나오면서 지금 좀 주춤주춤하는데, 근데 GSE는 작년 12월 달서부터도 제가 공개 방송이나 얘기를 했지만 얘네들은 한 달, 두 달 갖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석 달 안에 한 번씩 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저점이에요. 여기가 저점이고, 요 저점에서 한 번씩 튑니다. 그래서 어제 3,800원에 공략했던 사람들은 이게 더 밀릴 수도 있지만, 밀리질 수 있지만 테마주의 특징은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지금의 특징 시장이 2,500을 돌파하고 2,550을 가면 이런 애들은 움직이기가 편해요. 순환매가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서 돌아 움직이고 순환매가 나오고 하는 흐름들이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흐름들인데, 싸게 내려왔던 종목을 샀더니 먹으니까. 근데 지금은 차별화 장세라서 약간 떠 있는 애들이 잘 갑니다. 약간 느낌은 이제 흥하해운 같은 애들이지, 그렇죠? 흥하해운 좀 떠 있는 흐름인데 이걸 어떻게 사는 애들이 또 움직이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자꾸. 근데 그쪽에 도드라지게 움직이는 쪽은 IT 섹터가 지금 제일 강하고, 어쨌든 요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GSE는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한 석 달 안쪽에서는 다시 또 튑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다가 석 달 안쪽에서 또 튀고, 또 내려오면 또 석 달 안쪽에 튀고, 그런 종목인데 지금 당장은 지수가 올라가질 않고 차별화 흐름이 나와서 한 달 정도는 안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이런 테마주들은 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석 달 안에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이제 넉넉히 봤을 때 얘 흐름이 조정받으면 석 달 안에는 한 번씩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특징을 봐서 얘기한 거고, 그래도 지금 시장이 나쁜 장은 아니거든요.
일부러 지금 지수를 못 가게 꾹꾹 눌러놔서 그렇지. 근데 2,500, 2,550 한 달 정도 기다리면 그래도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안에서는 다시 한번 튈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튈 때 그때 잘 매도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보유하셔도 무방하다. 어차피 테마주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도주 IT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못 가서 그렇지 지수가 움직이면 테마주든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바닥주도 순환매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당장은 차별화장 강하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애들 위주로의 강세를 주고 있으니까 주춤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급등명중 종목 SF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차별화 장세. 자, 작년에 많이 얘기했었던 반도체, SF 반도체. 어제도 공개 방송에 얘기했던 바로 SF 반도체. 지금 특징이 딱 이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게 자꾸 올라갑니다. 지금 다 그래요, 지금. 어부 반도체도 그렇고,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지금 다 이렇게 뜨고 있는 애들만 계속 올라가는 차별화 장세. 그래서 이것도 10,000원까지 계속 누비면서 가셔도 될 것 같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고요. 비중 줄여서. 다음은 가온칩스. 가온칩스. 이거하고 이제 HPSP하고 몇몇 종목들을 작년 8월달, 9월달, 얘는 이제 8월 30일에 드렸지만 그때 8월달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떠 있는데 그냥 물려라. 왜냐면 9월 22일 날에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을 거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면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하고 강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겠지 했는데 그때 당시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가 더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IT가 2024년도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믿었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실적들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나오면 다 좋아졌다는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까지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다 우상향으로 IT 섹터들은 좋아질 거다 했는데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열심히. 그리고 지금 또 차별화 장세라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수익률은 77.1%.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지금 힘든 거예요. 가는 건 자꾸 올라가는데 바닥에 있는 거는 안 움직이고 차별화 장세. 자, 다음은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애들은 다 좋습니다. 자, 이거 또 올라가네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물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겠지만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 에라 모르겠다. 나머지는 그냥 끝까지 가져가 보자. 왜냐면 희망의 목표치 제가 5만 원 얘기했잖아요. 진짜 5만 원 갈 기세인데 금방 가네요. 저는 아까까지 이제 745%고요. 지금 또 올라갔기 때문에 뭐 금방 또 800% 갈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사서 갖고는 100%, 200%를 수익 못 냅니다. 여기서 100% 수익 날려면은 37,000원이니까 74,000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74,000원 가게 되면 밑에서 4,000 산 사람들은 1,500%가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싸게 산 4,000원대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좀만 움직이게 되면 수익률이 100%, 200% 올라가는 거지 지금 사갖고는 그런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밑에서 가져가는 분들은 뭐 지금도 5일선 이탈 나오지도 않고 뭐 3만 원도 깨지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그냥 계속 내비로 두고 가져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돈들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다 돈들을 막 1,000조씩 이렇게 들이부으면서 움직이게 되면 이것저것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데 지금 전체 시장에 한 1조만 가지고 들어와갖고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SK하이닉스 거기다 5천억 쏘고 삼성전자 4천억 쏘고 그러면 1,000억은 여기다가 들어오고 그렇죠? 1,000억은 여기로 들어오고 그럼 나머지들은 돈들 안 들어오고 그럼 단하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들이 확 밀려 들어와야 되는데 한 1,000조 가까이가 들어왔으면 참 좋겠는데 1,000조는 거의 500조만 들어와도 좋을 텐데 돈들이 지금 시장에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가는 거예요. 한 500조 정도가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주식시장을 땡겨 올리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세력들이 돈을 넣고 땡겨줘야 되는데 500조는커녕 5천억만 들어왔는지 1,000억만 들어왔는지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에다가 얼마를 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는 것들만 돈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다 돈의 힘이거든. 이거 다. 이게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으로 땡겨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땡겨 올리느라 다른 거 들어 올릴 힘이 없는 거죠. 시장에 돈들이 왕창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 종목들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인데 제가 추천했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안 가니까. 자, 다음으로는 인터플렉스고요. 얘도 고가에서 지금 계속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또 갈 종목이죠. IT 섹터가 지금 바닥에다 튀니까 이미 한번 떠 있는 상태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져가세요. 지금 73% 지금 수익이 나 있는데요. 지금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는 거 흐름 봐서는 떠 있다가 죽지를 않고 다시 계속 떠올리면서 수급의 힘이 그걸 증명을 하죠.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계속 뜹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신 분들만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PSK. 자, 이거 다시 어차피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패턴은 아닐 거예요. 봐봐요. 딱 봐도 사기 좀 부담스럽죠. 과연 여기를 올라갈 건가. 근데 지금 시작은 전고점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입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자, 이것도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21,800원에 한번 물려보는 겁니다. 이거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안 살 거예요. HPSP처럼. HPSP도 8월 달에 이것도 추천했었는데 사자마자 이때 바닥 아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이다. 근데 물리고 나서도 나중에 올라가서 이것도 한 50% 수익 난 거거든요.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지금 흐름들이 떠 있는 종목들이 죽지를 않고 그러다가 튀어요. 튀는 거는 이제 세력들이 돈 들고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PSK도 당연히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좋은데 잘 내려오지도 않고 내려오면 일단 더 싸게 사면 좋지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의 힘과 반도체 장비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튀는 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다 그런 패턴들이에요. 다. 그리고 이것도 조만간에 이제 IT주들이 실적들이 좋다 어쩌다 하면서 순환매가 나오면 조만간에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고 있다가 제가 21,800원을 얘기했지만 더 싸게 내려올 때 2만 원 초반대에 사게 되면 더 안전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번 사보시고 그리고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안 사더라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지금 IT 섹터에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이 죽지를 않고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흐름들은 개인들이 제일 재미없어하는 차별화 장세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PSK였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PSK고요. 매수가 21,8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은 LB세미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7.5% 정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8,1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현재 오전장 기준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에 좀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8,040원에 매수하셨고요. 7%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노란톡방 열어놨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작년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가장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 SF 반도체랑 LB세미콘인데 그때 당시 추천할 때마다 제가 되뇌이면서 얘기한 얘기 있어요. 만만해서 추천하는 거다. 올라간 게 없다. 이미 하나마이크론 많이 올라가고 하나마이크론도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주성엔지니어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비하면 올라간 게 없다. 근데 반도체는 점점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만하니까 사서 물려도 괜찮은 종목이다. 결국은 2024년도, 2025년도 가면서 되게 좋아질 거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한 석 달 안 가니까 다들 지겨워서 던졌죠. 왜냐면 요즘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아마 다 던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주 얘기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LB세미콘. 자, LB세미콘. 그래요. 그걸 믿고 기다리니까 이제 수익도 나고 이제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SF 반도체가 먼저 많이 올라갔죠. 얘는 지금 SF 반도체는 57%씩 났는데 아직 LB세미콘은 그렇게 수익 안 났을 거예요. 싸게 산 사람들은 7,000원대 있는 사람도 있고 8,000원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가지각색일 텐데 자, LB세미콘 그러니까 7,000원에 산 사람 뭐 싸게 6,500원에 주워 담은 사람들은 뭐 땡 잡은 거죠.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 갑니다. 우상향으로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얘도 꿈의 목표치는 신고점 가는 게 꿈의 목표치예요. 2만 원, 3만 원의 꿈의 목표치인데 그 전에 전고점 자리 9,000원짜리가 1차 저항이고 2차 저항은 뭐 10,000원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3차 저항은 12,000원이 될 거고 그 다음 저항은 14,000원이 될 거고 그래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저항대들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번에 뚫고 가기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비중이 7%밖에 안 되네요. 비중이 한 70% 된다 그러면은 9,000원에서 한 3분의 1 팔고 10,000원에서 3분의 1 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12,000원에 팔고 그러면 좋을 텐데 비중이 얼마 없으니까 9,000원 오는 거는 그냥 버티세요. 버티시고 한 10,000원 정도 그때 왔을 때 매도를 다시 한번 더 질문을 주시면 그때 분위기가 좀 순환매가 좀 나오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지수가 2,550이 아니고 2,650을 돌파하고 있다. 정말 지금 같아서는 꿈 같은 얘기죠. 2,600을 돌파해서 2,700을 노리고 있다. 근데 LB세미콘이 10,000원쯤에 있다. 그러면 더 가는 겁니다. 2,700 돌파하면 2,800도 가겠죠. 그러면은 12,000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근데 지금처럼 지수 저렇게 못 가고 2,650은커녕 2,600도 돌파 못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러는 상황이라면 10,000원에서는 그냥 파는 게 나아요. 10,000원대에서는.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서 지수가 강하게 우리나라도 일본 시장 따라가고 미국 시장 따라가고 하는 흐름이 나오면 12,000원을 보시고 우리나라 시장이 영 말 안 듣고 계속 안 움직이고 그러면 10,000원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은 말씀으로 일단 이렇게 작전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새해 복 종목?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네. SFA 7,610원에 40%입니다. 이게 SFA 반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저는 이미 이거 한 10,000원까지는 보시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네. 매수 가격이 좀 높네요. 언제 사셨어요? 이거 6,100원에 네. 샀다가 수익 내고 또 팔았다가 팔았다가 다시 어젠가? 어제 아. 다시 샀어요. 어제? 40%로. 자, 지금 비중 시장 높여가지고. 그래요. 예. 어쨌든 사고 팔고 했는데 일단 단가가 지금 높기는 하지만 지금 또 시장 특징이 가는 게 계속 갑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가격에 샀으면은 7,000원이 안 깨지면 버티실 수 있어요. 7,000원이 안 깨진. 네. 비중은 40% 적당할까요? 아니면 또 보태나? 조금 많기는 해요. 전화드렸어요. 예? 비중이 좀 많기는 해요. 30% 정도 이하가 적당하기는 한데 네. 40%면은 거의 반몰빵이잖아요. 그렇지, 반이지. 근데 지금 또 시장 또 특징이 또 IT가 계속 좋다는 얘기가 2025년도까지는 계속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2025년도 된다면 2026년도 나쁜 얘기 나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2026년도도 좋은 얘기 나올 거고 계속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IT주들이 네.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7,000원 안 깨지면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10,000원까지. 이게 사실 제주 반도체 가니까 이게 또 따라가더라고. 거기 비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가고 그러고 네. 얘가 뭐 얘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애들도 가잖아요. 예, LB 세미콤도 뭐 가고 뭐. 다른 애들도 가고 있으니까 네. 지금 뭐
IT 섹터들이 나쁘다는 소식은 안전해지고 있고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불안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전문가님, 네. 저는 기준을 제주 반도체가 미끄러지면 같이나 올라가든 뭐 횡보를 하든 팔아볼까 싶은데 그건 뭐 그때 기준을 가봐야 잡아도 될까요?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주 반도체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 다른 애들도 급등했던 애들이 빠지겠죠. 그럼 얘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제주 반도체가 위에서 많이 빠지면 얘네들은 뭐 적당히 빠지겠죠. 왜냐면 한 6천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더 이상 뭐 어딜 떨어지겠어요. 근데 제주 반도체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지게 된다면. 그 타격은 네. 좀 적을 거예요. 예. 그럼 뭐 단심 놓고 나는 연말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연말까지. 그거는 조금 비중. 항상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서 갑자기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갑자기 IT가 또다시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미중 무역 갈등 얘기 나오면서 자꾸 급락하고 그러면 그때서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냥 냅두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신도시 교통 해결에 11조 원 정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국토부는 GTX ABC 연장 그리고 DEF선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0.92% 상승하고 있고요. 21,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에는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요. 이 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0.24% 여전히 약보합 순이고요. 2,463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0.76% 상승하고 있는데요. 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면서 K바이오의 새로운 역사를 좀 쓰고 있다라는 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 함께 보시면 1.2% 정도 코스피보다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8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HP, SP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LNF까지 보시면 오늘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전 중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고 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도 크게 약세를 좀 면치 못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8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8분 지났고요. 우리 시장은 일단 양시장 모두 차별화 장세 보이면서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나쁘지 않는 건 맞는데요. 차별화 장세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이 많겠는데 제가 봤을 때에서의 지금 순환매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순환매일 겁니다. 순환매를 가장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일단 바닥에 있는 포진해 있는 종목들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가지고 있어도 돼요.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막 노이로제 걸리기 직전에 있을 거예요. 느낌상. 제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원래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상담을 안 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예정이 없는데 게릴라 공개 방송을 하면서 왜냐면 LB 세미콘, SF 반도체 작년에 갖고 있던 사람들 노이로제 걸릴 뻔했죠. 아주 죽을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올라갔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시장이 죽거나 우리나라 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질 생각이었다. 절대 안 올라와요. 삼성전자 5,000원으로 떨어지고 말지. LB세미콘 1,000원으로 떨어지고 말죠. 근데 시장은 제가 작년에서도 박스권장 유지될 거고 청개구리 상승장이다. 좋아질 거다. 2024년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쫓아갈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주 징글징글한 안 움직이는 종목들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 거기서 LB세미콘, SF 반도체처럼 갖고 있으면 올라갈 애들과 그다음에 영영 안 올라갈 것 같은 애들과 그걸 좀 구분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조금 그래도 위안을 좀 드릴게요. 결국 SF 반도체, LB세미콘 좀 최고의 종목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아직 끝난 거 이제 시작이에요, 걔네들 1년 내내 올라갈 수 있어요. SF 반도체, LB세미콘. 그러면 제주 반도체처럼 600%, 800%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의 앞으로의 성장은요, 앞으로 10년 동안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로봇. 그 10년 동안 좋아지게 되면 LB세미콘, SF 반도체 10년 동안 올라가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반도체 장비주도 잘 봐봐. 지금 신고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이 신고가를 가고 있고 계속 올라간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고가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반도체주들이 그러고 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자, 어쨌든 반도체주들. 그래서 저는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수도 올리고 그러면 다른 섹터들도 땡겨 올리고 이런 순환매를 지금 기대를 했는데 순환매는커녕 가는 것들만 올라가고 있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일단 게릴라 공개 방송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계속 그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시황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는 들어와 있는 상담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은행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흐름 먼저 보실 텐데요. 일단 작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구조를 좀 비판을 하면서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좀 잠깐 시세를 내긴 했지만 지금은 좀 미미한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6.7% 정도 상승하면서 9,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8,9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역에 들어와 계시고요. 50%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제주은행 일단 거래가 실릴 때 잘 들어가셨네요. 자, 차트를 볼게요. 자,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고 있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제주은행을 쳐다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 다들 관심 있는 쪽은 이미 물려버린 LNF, 에코프로 뭐 그런 쪽에 있겠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물린 쪽은 이쪽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하도 많이 올라갔고 항상 보면은 많이 올린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다들 물타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도 그렇고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싸다고 막 물타기 하고 있을 텐데 대부분 다 그러고 있을 거고 뭐 과거에 카카오도 네이버도 다 그랬잖아요. 고가를 치고 내려가면은 대부분 다 거기에 다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 하고 있는데 세력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도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반대로 제주은행처럼 이런 종목은 개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갈 것 같은데 일단 정고점 자리 12,000원까지 보유하셔도 되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주은행 만나봤고요. 이번에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 큐렉수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로봇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2주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88대 의료 로봇을 공급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42% 정도 성장했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하지만 4.5% 정도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요. 16,8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22,2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10% 정도 비중 싣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비싸게 샀어요. 이게 자 차트를 볼게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 6,000원대, 7,000원, 그러니까 7,000원대 있던 종목을 이게 몇 프로까지 갔냐면은 28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22,200원대 샀으니까 거의 고가 부근에서 산 거랑 똑같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정을 받는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반을 뚝 자르면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살 게 아니고 여기서 사서 물렸으면 지금 수익일 텐데 너무 고점에 사다 보니까 차트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고 많이 빠지고 또 반등 줬고 또 빠지겠죠 뭐. 그 빠졌다가 여기 이중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반등 줬다가 성공하면 이제 다시 22,500원, 23,000원 가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이탈하고 에라 모르겠다가 떨어지면 하락연자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주식은 어디서 사느냐가 대응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싸게 사면은 대응할 수 없어요. 반등은 나와도 수익에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물려 있는 거라서 다시 떨어지면은 아직 요 추세를 제가 아까 그어 보니까요. 이렇게 그어 보면은 일단 15,000원짜리까지 일단은 다시 밀릴 수는 있는데 거기서 돌려야 돼요. 돌리고 올라가면 다시 2만 원으로 회복할 수가 있고, 근데 15,000원이 깨지면 이제 전저점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략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비싸게 물렸기 때문에. 한 15,000원에 물렸다 그러면 지금에서 현금화 했다가 지지하는 거 보고 양봉 돌리면은 매수하면 되는데 비싸게 샀기 때문에 모든 전략이 의미가 없게 됐다. 그래서 일단 12,000원, 13,000원 이 자리가 깨지는지를 보고, 깨지면 원래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실이 너무 크니까 손절도 못하고. 근데 지금은 반등줄 분위기보다는 저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15,000원에서 지지해서 2만 원을 올라오면 손절을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면 좀 더 안전하게 싸게 바닥에서 공략할 종목을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유로메카라는 종목 들어와 있어서 이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7.5% 정도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요. 37,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좀 연이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 로봇손이라고 불리는 위빙 그리퍼의 기술 이전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이 부분을 좀 상업화하면서 제품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대해봐도 좋을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자, 4만 원에서 공략했던 부분은 뭐 나쁜 자리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오늘 유독 로봇 관련주들이 빠지죠. 이게 이제 차별화 장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가고 로봇도 가고 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이 한 500조 정도만 매수세가 막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죠. 시장이 지금보다는 당연히. 한 1,000조 정도 들어왔으면 미국 시장만큼 강하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500조는커녕 1,000조는커녕 지금 시장에 지금 1,000억이 들어왔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억, 5,000억 갖고는 삼성전자 땡기지도 못해요. 삼성전자 하루 거래량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돈이 마르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수혈을 하더라도 피를 보내도 피가 곳곳에 다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반대로 이쪽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수를 꾹꾹 누르고 있는 세력들의 그런 생각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거라 보입니다. 뭐 나빠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준 양봉을 깼는데 일단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시고 일단 35,000원짜리가 이평선들이 많이 몰리는 지지 자리니까 일단 35,000원까지 빠질 거를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 주면은 4만 원으로 회복할 때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매도하기가 조금 애매해졌으니까 35,000원 지지 보시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3만 원인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박살나지는 않으니까. 지금 지수가 박살나는 건 아니거든요. 안 가서 그렇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은 좀 심하네요. 1%까지 빠질 일인가 싶은데 저건 왜 아랫꼬리를 어제는 달더니 뭐 오후장에 좀 달기를 좀 기다려 보시고, 요거는 다시 반등 주면 4만 원에서 정리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개방송, 게릴라 공개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히스테리 걸릴 직전에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차별화 장세입니다. 왜냐면 순환매, 바닥인 것들이 안 가거든요. 자, 들어오는 방법은 밑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거기다 링크 주소를 올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잠시 뒤에 11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 거고요. 그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최근 해외 시장과 달리 유독 약세를 보이면서 차별화 장세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돌파를 앞둔 IT 부품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PSK고요. 매수가 21,8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